제 이야기는 위스콘신 북부의 도시 쉐보이건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마을이죠. 메디슨이나 밀워키에 있더라도 평생 이런 도시가 존재하는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위스콘신은 치즈, 우유, 그리고 물론 맥주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하지만 어두운 평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에디 게인과 제프리 다머 같은 연쇄살인범이 나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쉐보이건에는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 동네가 겨울 사막에 섞여 있는 곳에 버려진 정신과 병동이 있습니다. 건물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쇠퇴의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밀크 화이트. 지역 전설에 따르면 밀크 화이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수감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밀크 화이트는 어린 시절을 같은 곳에서 보냈으며 음식 조각만 먹고 다른 아이들과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백색증 피부 탓에 햇빛에 취약했고 야외로 나갈 때마다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의 광기에 둘러싸여 그곳에서 자랐고 한때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자 세상을 보고 싶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탈출을 시도하면 공포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밀크 화이트는 밤에 나가서 어두워진 뒤에도 깨어있는 아이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큰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이들의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정신병원 지하에 쌓여 있었고 그는 그들을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정신과 병동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밀크 화이트의 전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광장에서 놀거나 원을 지어 모여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밀크 화이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겁을 주기 위해 전해진 이야기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도시 전설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느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는 모두 밀크 화이트에 대한 기괴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빨리 자러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흰 우유를 조심하세요.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는 너를 한 입에 죽일 것이다. 이 노래는 수년 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온 존재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린 시절 이야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가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의 이름은 지미였고 그는 뉴욕에서 왔습니다. 지미는 우리 모두와 달랐습니다. 그는 겨울에도 가죽 재킷을 입고 항상 자신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밀크 화이트를 조롱하며 전설에 도전했고 그것은 단지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지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정신과 병동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밀크 화이트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는지 알았지만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친구 한스는 긴장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재미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밤 우리는 다리 위에서 만나 정신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우리는 곧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맨발에 어른의 발자국인 듯 거대한 발자국이 눈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미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않고 판자로 막힌 창문으로 가서 노력을 기울여 틈새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지미는 마치 그 무리의 리더인 것처럼 어떠한 위험의 징후도 무시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어두운 복도는 하나둘씩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병원을 탐험한 후 우리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지미는 평소처럼 우리가 무모한 짓을 하기를 바랐다. 그는 한스에게 문을 발로 차게 했지만 나무가 너무 튼튼해서 깨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 논쟁하고 있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처럼 발소리가 다가왔다. 불을 꺼. 지미가 떨면서 속삭였다. 우리는 모두 벽에 기대어 서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리는 문 손잡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 그렇지 않으면 흰 우유에는 조심하세요. 다음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잠깐 비춰보니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생물, 인간에서 벗어난 존재가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곤충의 피부와 같았습니다. 두껍고 뒤틀려 있었고 발톱은 커다랗고 눈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입에는 우리를 잡아먹을 준비가 된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다가와서 속삭였다. 너를 물어뜯어 죽여버릴 거야.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대담한 지민은 두려움에 꼼짝 못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가 움직인 것은 겁에 질려 있던 얘 한스를 밀어내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었고 나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서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내가 뛰지 않으면 다음이 내 차례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나는 지미를 정신병원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한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았지만 공포와 뒤섞인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경찰이 병원을 수색했을 때 지미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밀크 화이트나 다른 것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나는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내 삶은 더 이상 똑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셰보이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다시는 밤에 그곳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어쩌면 밀크 화이트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게 진짜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